자, 여러분, 오늘은 특수불법 행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행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불법 행위, 그러면, 여러분, 거의 이런 거는, 뭐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외우라는 건가요? 예,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자, 불법 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다 불법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불법 행위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불법 행위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법적인 공무집행 과정에서 손해를 입히는 경우이고요. 그 외에는 거의 다 불법 행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불법 행위에는 일반 불법 행위가 있고요. 일반 불법 행위가 거의 대부분이 되겠죠. 일반 불법 행위가 있고요. 그 외에 특수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형법에서는 이 특수자가 붙으면 무서운 애들이 돼요. 그래서 훨씬 가중처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에서 특수자가 붙으면 흉기를 이용했다거나 그럼 특수폭행이 되는 거예요. 흉기를 이용했다거나 아니면 집단폭행,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 이러면 이제 특수자가 붙거든요. 그러면 가중처벌됩니다. 형법상으로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특수라고 하는 거는 형법상 얘기하는 특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형법상 얘기하는 특수랑 헷갈리지 마셔라 라는 의미에서 미리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특수라고 하는 거는 형법상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불법 행위,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 불법 행위니까. 해를 입혔다는 건 그 해를 가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가해 행위자, 보통 가해자라고 부르겠죠. 이 가해자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본인이 책임지지 않고, 가해 행위자가 책임지지 않고 가해 행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진다. 그러면 특수불법 행위다. 또는 가해 행위자 혼자가 아니라 가해 행위자 여러 명이 책임을 진다. 그러면 특수불법 행위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일반 불법 행위는 가해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하지만 특수불법 행위는 가해자가 아닌, 가해를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경우, 이 경우가 특수다. 이렇게 이해하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수불법 행위에 일단 몇 가지 유형을 보기 전에, 오늘 수업은요, 특수불법 행위 중에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해볼게요. 여기까지 안 되면, 시간 봐서 여기까지 안 되면 여기까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 보고 해볼게요. 아까 우리 반, 그러니까 2학년 1반에서 수업을 했는데
공작물까지 하니까 시간 꽉 차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일단 해보고 할게요. 자, 특수불법행위 총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라는 게 있고, 네 번째,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 있고, 다섯 번째, 공동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자, 우선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은, 자, 일단 우리가 능력이 있었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능력들을 보면 계속 얘기하지만, 자, 권리 능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의사 능력의 같은 얘기지만 의사 능력의 책임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자,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일을 저지르면, 사고를 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게 첫 번째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에요. 자, 사례들을 한번 들어보죠. 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3년 전인가요? 4년 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엄마가 2살 배기 아기를 데리고 사회복지관에 봉사활동을 갔어요. 근데 그 사회복지관에 있던, 제가 알기로는 만 19살로 기억을 하는데, 만 19살, 아무튼 다 큰, 덩치도 엄청 큰 사람이 그 잠깐 엄마가 잠깐 시선을 돌린 사이에 2살 배기 아기를 번쩍 들어서 3층 창문 밖으로 엄마가 보는데 집어 던졌습니다. 2살 아기를 3층 창문에서 3층에서 아기를 집어 던졌다고요. 폭.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근데 이 가해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이 가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정신지체 장애인을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책임질 수 있는 정도,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행위인지 변식할 만한, 그런 걸 구분할 만한 그런 지적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책임 능력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면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7세 정도로 봐요. 7세 정도. 자, 법은 항상 앞에 만자가 붙는 거죠. 자, 7세. 그러면 초등 1학년 정도가 되면 일단 의사 능력은 있다라고 봐요. 물론 이거는 그때그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1학년쯤 되면 의사 능력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의사 능력은 있으니까 뭐 슈퍼마켓 가가지고 뭘 물건을 사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뭘 하면 나쁜 일이다,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본인이 뭐 물건을 사면 돈을 내야 된다, 이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7세 정도면. 그래서 7세 정도에서부터 의사 능력을 대충 인정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책임 능력은 의사 능력하고 좀 다릅니다. 본인이 그 정도를 구분하는 것과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건 다르죠. 초등학교 1학년 애새끼한테 법적 책임이 네가 무슨 행동을 하면 네가 무슨 법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알기를 바라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4세부터 그러니까 대한민국 형법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살까지는 만이죠. 만 13살까지니까 만 13살이면 중학교 2학년인가 그럴 거예요. 이 그지 같은 것들. 중학교 2학년이 아마 그럴 거예요. 걔네들까지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아요.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케이스에서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초등학교 1학년 정도도 안 되는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법원에서는 봤어요. 그래서 처벌받지 않았죠. 자,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갔는데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둘이 놀고 있었어요. 어린이 둘이 놀고 있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제가 계속 갑을 할 거예요. 법에서는 계속 갑을 정 이렇게 갑니다. 사람을 칭할 때. 자, 어린이 갑이 옆에 같이 놀고 있던 어린이 을. 이 어린이 을이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너무 예쁘고 귀여워. 그럼 어린이들은 예쁘고 귀여운 걸 보면 무슨 짓을 하죠? 제가 우리 반에 물어봤더니 뽀뽀를 한대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물어뜯습니다. 이것들은. 일단 입에 쳐놓고 그 다음에 물어보죠. 사례를 들려 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예쁘면 뽀뽀를 하겠죠. 실제로는. 근데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래서 얘가 을이라는 어린이를 귀여워, 아우 예뻐 그러면서 물어뜯었어요. 이빨로.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죠? 피가 나. 여기 막 이렇게 피가 막 나. 여기에. 자, 그러면 얘한테 상해죄를 물 수 있느냐? 또는 얘 치료비에 대한 이거에 대한 치료비를 얘한테 네가 불법 행위를 했으니까 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그럴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어린이집에 있으면 몇 살이죠? 5살, 6살? 예. 요즘 훨씬 어린애부터 가죠. 4살? 이따위 것들이 과연 본인이 하는 행동이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얘네들이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가 무슨 짓 하는 것도 모른다는 거죠, 얘네는. 그래서 얘네에게 책임을 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얘 다쳤어. 예를 들어 뭐 흉터가 났어. 얘가 흉터가 났어. 자, 그러면 이 책임 누구한테 물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이거는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특수불법 행위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얘네 엄마가? 그럴 수 있죠. 얘네 엄마가 책임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전에 이 상황에서는 어린이집이었잖아요. 그럼 어린이집에서는 얘네들이 그러지 않도록 감독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죠. 어린이집 선생님. 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어린이집이 아니라 놀이터에서 그랬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 놀이터에서 이거 미끄럼틀이에요. 자, 놀이터에서 얘와 갑과 을이라고 하는 아이가 놀고 있는데 여기에 얘네만 놀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갑의 엄마도 있고 을의 엄마도 있었는데 갑과 을의 엄마가 예를 들어 뭐 친구야 그래가지고 둘이 노닥거리고 농담 따먹게 하고 있는데 갑이 을을 확 밀었어. 그래가지고 을이 이렇게 돼가지고 피가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 이 상황에서는 갑의 부모가 책임져야죠. 왜냐하면 얘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감독했어야 되니까. 되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아까 부산에 있었던 그 사건에서 그러면 그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살인을 했잖아요. 살인을 했는데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 정신지체 장애 아이를 감독하는,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는 복지관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졌어야죠. 이런 사람이. 상식적인 얘기죠. 자,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겠죠. 열심히 잘 감독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억울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참, 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게 힘든 직업이에요. 월급은 쥐꼬리만 한 데다가 저에서 누가 자기 꿈이 어린이집 선생님이라 그러면 저는 말려요. 특히 여학생들이 가끔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 말려요. 하지 말라고. 아주 나쁜 직업이에요, 어린이집. 그러니까 나쁜 직업이 아니라 되게 힘들고 책임은 엄청나게 많은데 일은 엄청나게 힘들고 월급은 쥐꼬리 많았고 이런 직업이에요. 자, 어린이집 선생님, 제가 아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은요, 제가 아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보육교사라고 부르죠, 보육교사. 유치원 선생님은 조금 나아요, 보육교사보다. 자, 보육교사인데 밥 먹는 시간도 없잖아요. 밥 먹는 시간도 애들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보육교사는 밥 먹는 것도 애들하고 같이 먹어야죠. 아침에 새벽까지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 출근하기 전에 운행 나가서 애들 다 차에 태워서 빠이빠이 인사시키고 그리고 데리고 와가지고 점심 먹을 때도 간식 먹을 때도 계속 애들 껴안고 먹어야 돼요. 정작 본인들은 못 먹는데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때 이것들이 사고를 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어린이집에서 보육 선생님이 애들을 잘 케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막 똥을 쌌어. 예를 들어서 똥을 싸고 막 울어. 그래서 잠깐 그걸 치우는데 그 옆에 잘 놀고 있던 애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손가락으로 옆에 있는 애를 확 긁었어. 그래가지고 피가 딱 났어. 자, 그러면 정말 순식간이었다라면, 물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만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이게 있죠. 감독자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됩니다. 자, 감독자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됩니다. 자, 그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자 배상 책임도 마찬가지인데, 자, 일단 특수불법행위 첫 번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책임 무능력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감독자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기억이 옛날 기억이고 또 이게 대법원까지 아마 안 갔던 대법원까지 간 거를 제가 못 본 거를 기억하는데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부산의 그 사건 있잖아요. 그때 복지관 관장도 복지관 사회복지사도 그다음에 그 복지관에 대한 관리 책임 있는 해당 지자체도 어디도 책임지지 않았던 거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억울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에게는 법보다 가까운 뭔가가 있죠.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특히나 이것은 녹화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벌써 20분이네.
자, 두 번째.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자, 오늘 사용자 배상 책임까지만 할게요. 이게 은근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예시를 자꾸 들다 보면. 자, 사용자 배상 책임. 자, 사용자 배상 책임. 자, 타인을 사용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자, 어떤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는 자가, 즉, 쉽게 설명하면, 자, 제가 예를 들어, 자, 식당을 할 거예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식당을 할 거예요. 근데 식당을 혼자 못 하겠어. 그러면 이 식당에 누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예를 들어 주방 아줌마도 있을 거고, 자, 서빙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했죠? 고용하겠죠. 고용. 그러면 제가 누가 되는 거냐면 어떤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용자라고 불러요. 자, 이 사용자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피용자라고 부르는데 사용을 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흔히 우리가 직원 또는 뭐 종업원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겠죠. 자, 이 사람이 업무상 지 혼자 놀다가가 아니라 내가 시킨 일을 하다가, 자, 내가 꼭 구체적으로 시킬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서빙을 보다가 내가 꼭 자, 저 몇 번 테이블에 갖다 주세요 라고 말을 안 해도 알아서 하겠죠. 굳이 구체적인 것까지 명령까지 필요 없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지시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 정도만 돼도 됩니다. 자,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즉 일을 하다가, 업무를 하다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누가 지느냐? 사용자인 네가 져라 라는 거죠. 물론 사고를 친 사람이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이 사람이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책임을 못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져라? 네가 져라. 사용자인 네가 져라. 자, 그런데 여기에 꼭 사용자만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식당을 하는데 내가 엄청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 그래서 식당을 여러 개 갖고 있다고 쳐보죠. 자, 제가 식당을 여러 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식당의 주인은 납니다. 주인은 난데 내가 이 식당을 두고, 자, 지경 향남점도 있고 봉담점도 있고, 자, 안산점도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내가 이걸 관리할 때 분명히 주인은 난데 요 점마다 지경이라고 쳤을 때요. 점마다 누굴 둘까요? 매니저를 두겠죠. 여기마다. 총괄 매니저를 둘 거 아니에요. 여기마다. 네가 여기 맡아서 해. 라고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다시 또 다른 직원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요 향남점에서 이 직원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뭐 예를 들어 뜨거운 물을 갖고 가다가 그 물을 쏟았어. 그런데 그 물이 튀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화상을 입었어. 어떤 사람이. 자,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사용자 배상 책임이니까 여기서 이 직원과 고용 관계는 접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용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용자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러기엔 애매하죠. 그때는 누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감독자도, 자, 사용자에 갈음이라는 건 같이 취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이 취급하다. 똑같이 취급해서 누구도 감독하는 사람도 사용자와 같이 책임진다. 이거죠. 자, 요게 사용자 배상 책임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저기 사례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어린이집 사례로 다시 가봅시다. 어린이집 사례로. 자, 어린이집. 아까 어린이집이 있었죠? 어린이집이 있었어. 자, 어린이집이 있어요. 자, 어린이집이 있고, 여기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있었고, 어린이 둘이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갑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이 을이라고 하는 어린이를 아까 뭐 했죠? 네, 뭐 이렇게 했어.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했어. 뭐냐, 핥혔다는 얘기죠. 애들 잘 핥히잖아요 원래. 핥혔어. 그래가지고 얘가 얼굴에, 여자아이인데 얼굴에 딱 가가지고 피가 탁 나고 여기 뭐죠, 흉터가 딱 났어. 너무 항상 그런가요? 뭐 이 정도면 제가 지금 이걸 녹화를 뜨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제가 보통 이 교실에서 하는 수업이면 훨씬 더 끔찍하고 막 엽기적인 사례들을 듣는다. 친구들이 나보고 성격 파탄자라 했어요. 제가 이 부분 수업할 때 애들이 맨날 어디서 맨날 이상한 사례만 갖고 온다고. 왜 맨날 피가 튀냐고. 왜 맨날 이게 호러물이 되냐고. 애들이 맨날 그랬어요, 나한테. 선생님 이상한 사람이라고. 고어 좋아한다고. 자, 아무튼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쳐보죠. 자, 여기서, 갑이 을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책임을 누가 진다? 아까? 자, 얘가 책임 무능력자죠? 자, 책임 무능력자가 사고를 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이 선생님, 감독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독자가 책임을 면할 수도 있고, 또는 이 감독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책임을 지기에는 예를 들어서 가난할 수도 있어요. 돈이 없어. 그래서 책임을 못 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누가 해야 되죠? 자, 이 어린이집 선생님이죠. 그러면 이 어린이집을 고용한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케이스가 나오죠. 사용자 배상 책임이 나와요. 그럼 이 원장님이 사용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어린이집 선생님은 누가? 피용자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 감독자가 동시에 피용자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책임을 못 져. 난 돈이 없어. 책임을 못 져.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진다? 원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사용자가. 원장님이 책임져야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원장님 밑에 원감님이 있다고 쳐보죠. 자, 원감님이 있어요. 이 원감님이 직접적으로 선생님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고, 원장님은 뭐 밖으로 돌아다니죠. 아무튼 여러 가지 외부 일정을 하러 다닌다. 그러면 이 원감님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누구니까? 감독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감독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원감님도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이해하시겠죠? 자, 사고는 딴 놈이 쳤는데 책임은 또 딴 놈이네요. 그러니까 사고 친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이 다른 케이스. 우리는 그런 케이스를 특수 불법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자, 여기 사용자 배상 책임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요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해설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법률에는 자,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없다.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수불법행위도 마찬가지죠. 특수불법행위도 감독자가 열심히 감독을 했다라는 것을 감독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어. 반대로 얘기하면 열심히 감독했어. 난 진짜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그걸 증명하면 책임이 없는 거죠. 사용자 배상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 배상 책임도 그 감독 책임을 정말 다 했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그 감독 책임을 얼만큼 해야 다 한 겁니까? 몰라요. 그건 진짜 몰라요. 왜냐하면 자, 케바케입니다.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은 그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마다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얼만큼이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판사들도 정확히 말 못해요. 대부분 판사들에게 물어본다면 이 정도, 또는 변호사에게 물어본다면 이 정도 얘기하겠죠. 대법원 판례를 보면 뭐 이런 케이스가 뭐 있더라. 대충 이 정도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딱 이렇게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다 케바케라 그래요.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이 특수불법행위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부분을 좀 애들이 유치원에서 뭐 싸워서 뭐 하는 그런 장면이 좀 있을까 뭐 그랬는데 도저히 영상을 못 찾겠더라고요. 예, 영상을 못 찾겠어가지고 아니에요. 괜히 또 그거 붙이면 사족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뭐 애들 말싸움하는 영상만 몇 개 나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재밌으라고 뭐 그냥 뒤에 첨부 껴놓을까 했는데 그것도 사족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요 정도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다음 시간에 공작물 그 다음에 동물 그리고 공동, 요거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